이광철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 화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 그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감찰 후 징계 청구가 있었고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12월 24일 날 검찰에 복귀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 3월 8일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그 구속 취소가 돼서 다시 그 복귀하는 것과 석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개선 장군인 것처럼 대검찰청에 다시 복귀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광철 변호사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말에 국민의힘에 그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공익신고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사건의 수사 기록을 아마 통째로 갖다 주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 1월 저 신문 보도를 보시면 1월 11일인데요. 그 당시에 법조에서 들리는 소식으로는 그렇게 개선 장군처럼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할 것이고 자신의 그 건재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저런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런 식의 언론 보도, 보수 언론을 통한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 보도가 났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공익신고가 되고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 수사를 받은 당사자로서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법조 기자들과 국민의힘 주변 정치인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어떻게 그 인식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그 12월, 그러니까 저 기사는 지금 1월 11일자 사실 저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020년 12월에 장준희 지금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장준희 검사 부장검사가 이른바 공익신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당시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에게 전달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2020년 12월 초에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셨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그 공익신고서를 대검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1월 11일자 오프라인 인쇄 기사인데요. 저게 월요일이고 그 직전에 인터넷 조선일보에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바이라인이 양은경 기자인데요. 그 양은경 기자가 입수했던 공익신고서를 통째로 인용해 가지고 인터넷 언론 보도를 한 게 지금도 인터넷상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그 공익신고서를 봤는데 온통 수사 기록을 통째로 인용해서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 공수처에 당시 윤석열 그리고 그 공익신고를 했던 장준희 그리고 당시 수사팀 이분들을 공수처에 해둔 상태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혹은 자신이 이후에 정치에 나서게 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대적인 저런 정치 수사를 저는 감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과 같이 규합해서 그리고 보수 언론과 함께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 그리고 검찰 권력이 함께 그 정치 수사를 해서 여러 명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학의 출금 사건은 올해
6월 5일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저 무죄를 받은 중 한 사람이신데요. 이광철 변호사님은요.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검찰총장 정치검사가 그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나서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이광철 변호사님이 어떻게 가혹하게 수사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아까 저 의원님께서 보이셨던 조선일보 1월 11일자 기사를 가지고 이제 사건이 이제 대검에서부터 굴러가기 시작해서 수원지검으로 보냈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제가 그때 민정비서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겠노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특임 검사를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 고위 검사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야무야 됐던 것 같고, 당시 안양지청의 관할을 안양지청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보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규원, 차규근 두 사람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계속 언론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당시에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김학의 출국을 못하게 막았던 것 자체가 이렇게 범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가사 범죄가 된다면 제가 그날 밤에 경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지금 민정수석으로 계시는 대검 봉욱 차장이나 당시에 법무부 검찰의 고위 검사들이 다 이 출국 금지를 승인하거나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 차규근, 이규원이 실행을 했고 그 지시와 배후 조종을 이광철이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매일같이 쏟아져가지고 정말 하루도 제 이름, 석자, 얼굴, 그리고 이규원, 차규근 두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일면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제 이름이 계속 거명되고 그랬지만 그때는 하도 많이 언론 보도가 나와서 주변에 지인들도 걱정을 해가지고 어느 땐가는 꿈속에서 멀리서 펜과 칼을 든 무리들이 막 북을 둥둥둥 울리면서 저를 쫓아와가지고 제가 절벽에서 이렇게 잠을 깬 일도 실제로 있었을 정도로 정말로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규원, 차규근에 비해서 저는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그래도 청와대 민정비서관 현직이라고 검찰이 한 번만 조사해서 실제 끌려가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 참고인자 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힘이 들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광철이 민정수석실 가더니 음험하고 위험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들을 저에게 전해주는 지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이 저보다 고통을 겪은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는지가 이 사건 판결문, 무죄 판결문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은 사건 관할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지청입니다. 안양지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의 사건을 수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이 사건은 이 사건의 그 관할이, 그러니까 그 사건의 성격상 1차장 검사가 이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이 마음대로 2차장 검사에게 또 배당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광철 변호사님이 당시에 민정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이광철에 대한 집중적인 표적 수사는 이광철을 띄고 그 위에 윗선까지 수사를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 앞서서 제가 울산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쓰겠습니다. 윤석열 패거리들은 2019년 당시에 윤석열 패거리들은 끊임없이 민정수석실을 노렸고 민정수석실을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김학의 사건을 통해서도 당시에 조국 수석으로까지 위로 수사를 뻗쳐나가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과 정황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은 2021년 그 3월에 검찰을 그만두면서 본인이 이 사건과 그다음에 월성원전 사건 이런 사건들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 본인을 탄압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본인이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2013년과 2014년에 대해서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검찰은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요. 그 사건 경찰에서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13년 말씀 2013년도에 경찰에서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이죠. 예예 특수강간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떻게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나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2012년에 이 문제 김학의 동영상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윤모 씨라고 하는 분의 내연녀의 차 트렁크에서 실제로 발견이 되었고 2012년 말에 그 동영상이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퍼져나갔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김학의 씨가 법무차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동영상들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TV조선 등의 당시 단독 보도를 통해서 결국은 김학의 씨가 법무차관에 지명된 지 제 기억으로 13일 만에 결국은 낙마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이 김학의 씨에 대한 낙마는 경찰 수사가 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등의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그 동영상을 유포했다라는 의심을 실제로 곽상도 민정수석실이 했고 그래서 당시에 김학의 수사팀을 전부 다 당시에 곽상도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청와대가 자수사팀을 다 해편합니다. 경찰청장 자르고 또 수사국장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보임하고 당시에 특수수사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수사팀을 해편했고 결국 그때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일했을 때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김학의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될지 모른다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일구 경정이 홀로 남아서 결국 부패 수사는 하지 못하고 결국 성폭력 수사만 해가지고 결국 송치 의견으로 그때 검찰에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수사를 잘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경찰의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보안 수사라는 이유로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 있는 김학의가 가리마가 어떠니 얼굴이 어떠니 영상이 흐리니 이러면서 김학의가 아니다. 김학의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합니다. 이유서를 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대검 차장입니다. 지금 노만석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죠. 예. 검찰총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어제 개혁의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김학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무혐의를 처분했던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했던 이 검찰은 이제는 사실은 그 개혁의 대상이지. 오늘이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완 수사권을 달라고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그것이 의무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김학의 사건을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제19 감사하기를 했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이 흐지부지되고 그 후에 검찰은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이 저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지 말자고 수사권을 달라고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 잘하니까 우리한테 수사권을 달라고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경험한
이광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는 보안 수사도 수사지 보안 수사가 수사와 별개 아닙니다. 수사 개시가 국민적인 염원이고 또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수사 개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저 말씀하셨던 노만석 대검 차장님 검찰총장 직무대행님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분이 2018년도 7월 달에 계엄령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민군 합동조사단이 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에서는 민군 합동조사단 통해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는데, 민쪽의 조사를 맡으신 담당자분이 저 바로 노만석 검사님이십니다. 저분이 독립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현천 전 보안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한민구 그때 당시 김관진 이 모든 당시에 계엄을 추진했던 분들에 대해서 전부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그때 수사를 뭉갰던 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안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권리가 아니고 의무일 정도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수사를 맡아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때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면, 윤석열이 과연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국헌을 물랑케 하는 일이 있었을지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천 계엄문건 사건은 그 조현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내란의 예비로 저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은 해외에 출국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귀국했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이 내란 부분만 빼고 조현천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 과거에 계엄을 획책했던 그 내란을 예비했던 이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제 와서 수사권을 달라고 보안 수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더 이상 검찰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입을 다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잠깐 예. 제 마지막 질의이긴 한데요. 네, 저도 시간 넣어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노출하는 게 검사 개인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